일반 기상학, 구름 형성과 성장. 구름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만들어지는 수적이나 빙결하여 만들어지는 빙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소멸은 지상의 날씨를 변화시켜 우리의 일상생활 및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기 역학 및 열 역학, 대기 복사, 물 순환 등 여러 대기 과정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구름 입자의 형성과 성장에 대해 이해하고 구름의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구름을 구성하는 수적과 빙정의 형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응결핵, 빙정핵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구름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유형의 공기 상승 원인에 대해 알고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구름 입자의 형성과 성장. 구름은 공중에 떠 있는 수적 또는 빙정의 집합체 또는 구둘의 혼합체입니다. 따라서 구름 형성의 첫 번째 단계는 수적과 빙정의 형성입니다. 그럼 구름 입자의 형성과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적은 수증기의 응결에 의해 형성되고 빙정은 수증기의 승화 또는 관행각 수적의 동결에 의해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되면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대기 중에 응결핵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응결핵이 수증기가 응결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응결핵의 도움 없이 과포화 상태의 순수한 수증기의 응결만으로 수적이 형성되려면 그때의 상대 습도는 4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증기의 승화에 의한 빙정의 형성 역시 빙정핵의 도움 없이는 어려우며 빙정핵에 의해 빙정이 되지 않은 관행각 수적은 영하 40도까지 상변화 없이 관행각 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 또는 관행각 수적이 상변화를 통해 수적 또는 빙정이 되는 것을 핵생성이라고 합니다. 핵생성은 순수한 물 분자로만 이루어지는 균질 핵생성과 대기 중의 응결핵 또는 빙정핵에 의한 비균질 핵생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름 입자 또는 강수 입자를 제외한 대기 중에 부유해 있는 입경이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포괄하여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에어로졸은 그 크기가 대체적으로 반경 0.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이보다 더 큰 것들도 있으며 대기 중에 떠 있으면서 응결핵 또는 빙정핵 역할을 하여 구름의 생성에 기여합니다. 에어로졸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반경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에이트킨핵, 반경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의 대핵, 반경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거대핵이 있습니다. 약 0.01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서 구름과 강수 물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 대기 중에서 수적 형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대핵입니다. 그럼 에어로졸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까요? 에어로졸은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리고 기체가 화학 반응에 의해 입자화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에는 토양입자와 해염입자, 화산 분출물, 산불로 인하여 생성된 고형입자, 화분, 박테리아 등이 있으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는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 등이 있고 기체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에어로졸에는 황과 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화합물 입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해염입자와 같이 흡습성을 가지는 입자는 응결핵이 되고 반면에 비흡습성 또는 소수성을 가진 토양입자, 화분, 박테리아와 같은 에어로졸은 빙정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는 응결핵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에어로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분포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륙권 하부, 즉 지표 부근에 많이 존재하며 발생원 가까이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대륙권의 에어로졸은 수증기의 은결액으로서 구름이 되고 강수에 잡혀서 평균적으로 대기 중에서 수일 정도면 제거됩니다. 이번에는 수적과 빙정의 성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압이 더 낮은 상층으로 상승하는 공기덩이는 단열적으로 팽창하고 냉각됩니다. 상승하는 공기덩이는 상승 은결고도에서 이슬점 온도까지 냉각이 되고 더 상승하거나 냉각되어 공기덩이가 포화가 되면 은결액을 중심으로 표면의 수증기들이 은결하면서 수적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은결고도에서 30에서 40m 정도 상승하면 비록 과포화 상태이더라도 더 이상 새 수적이 생성되지 않고 수증기의 확산에 의해 기존의 수적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수증기 분자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하므로 수적 주위의 수증기 밀도가 수적 표면의 수증기의 밀도보다 클 경우 수적 표면에 은결이 일어나면서 수적이 성장합니다. 수적의 성장률은 수적의 반경에 반비례하여 수적 생성 초기에 빨리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름 내부가 과포화 상태이더라도 구름 내에 존재하는 가용 수증기가 수많은 구름 수적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수적의 성장률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구름 수적의 성장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구름 수적의 반경이 20 마이크로미터 이내일 때는 은결에 의해 효율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이상의 반경에서는 수적의 성장이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빙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빙정은 기온이 0도씨 이하일 때 과포화 상태에서 수증기의 침적에 의해 형성되는데 그 모양은 빙정이 성장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육각형 구조를 갖습니다. 빙정은 수적의 성장과 같이 빙정 표면의 수증기 밀도보다 수적 주위의 수증기의 밀도가 클 때 성장합니다. 또한 빙정은 성장 시 주위의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아 결정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눈 결정의 형태를 보면 그 결정이 성장한 구름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육각형 기본 구조를 가진 눈 결정이 판상 또는 기둥 모양으로 성장하는가는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편 빙정 성장 시 빙정 주위의 습도는 눈 결정의 복잡성과 관계 있습니다.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눈 결정이 단순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습도가 증가할수록 눈 결정은 복잡해집니다. 2. 구름의 형성. 대부분의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여 단열 냉각 후 포화에 이르러 수증기의 은결, 빙결이 일어남에 따라 형성됩니다. 공기의 상승은 앞선 차시에서 살펴보았던 공기 상승의 메커니즘, 즉 대류 상승, 지형에 의한 상승, 전선에 의한 상승, 공기 수렴에 의한 상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구름의 형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덩이가 공기의 상승 원인의 한 과정에 의해 단열적으로 상승할 경우 공기덩이 내부의 기압보다 주위의 기압이 낮아 상승하는 공기덩이는 계속 단열 팽창되며 이로 인해 공기덩이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은결 고도에 이르면 기온과 이슬점 온도는 같아져서 상대 습도는 100%가 되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계속해서 공기덩이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공기덩이 내부에서는 은결액의 작용으로 수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기와 구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표의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광선을 더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더 빨리 가열되고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이 열기포는 지표에서 분리되어 상승하면서 팽창하고 냉각됩니다. 열기포는 상승하면서 보다 차고 건조한 주변 공기와 혼합되어 점차 상승 운동이 둔화됩니다. 이 열기포가 완전히 약화되기 전에 뒤따라 상승하던 열기포들이 이를 뚫고 들어가 약간 더 상승하도록 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포화점까지 냉각되면 은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고도를 상승 은결 고도로 하며
열기포들은 저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기의 안정도는 저군의 연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저군의 꼭대기 부근에 안정 대기층이 존재할 경우 이 구름은 훨씬 높게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 두꺼운 불안정 또는 조건부 불안정 대기층이 존재할 경우 구름은 연직으로 더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형 상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는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산과 같은 지형적인 장애물을 만나면 강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형 치올림에 의해 풍상 측에서 산의 경사면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 냉각됩니다. 이 공기가 계속 상승하여 은결고도에 이르면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풍상 측 산 정상 부근에서 비를 뿌려 수증기를 탈락시킵니다. 이 공기는 계속 상승하여 산의 정상을 지나 풍하측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풍상 측의 지표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가 풍하측의 지표로 내려옵니다. 이는 은결 과정 중에서 자멸이 현열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하측으로 내려오는 공기는 이미 풍상 측에서 많은 수증기가 탈락되면서 건조한 공기가 되어 풍하측의 비그늘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의 풍상 측에서 구름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나 특정 대기 조건에서는 풍하측에서도 구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을 넘는 안정한 공기는 종종 풍하측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파동을 일으키며 이동합니다. 이처럼 습윤 공기가 산을 넘을 때 일으키는 파의 정점에 구름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 구름은 렌즈 모양을 하고 있어 렌즈 구름이라 합니다. 그럼 전선과 구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선에 의해 공기 상승이 일어나면 구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밀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덩이가 만나게 되면 경계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계면을 전선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공기 위를 올라갈 때 생기는 전선을 온난 전선,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게 되어 형성되는 전선을 한랭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으로 인해 상승한 공기가 상승 은결 고도에 이르게 되면 은결이 일어나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난 전선 상에서의 공기 상승이 자발적 상승이라면 한랭 전선 상에서의 상승은 강제 상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표면에서 공기의 수렴은 저기압 또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때 모여든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 단열 팽창, 냉각, 은결하여 구름을 형성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구름 입자의 형성과 성장을 살펴볼까요? 핵생성은 대기 중의 수증기나 관행각 수적이 상변화에 의해 수적 또는 빙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결핵과 빙정핵은 핵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여 수적 또는 빙정의 생성을 돕습니다.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부유해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작은 입자로 은결핵 또는 빙정핵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흡습성을 가지는 에어로졸은 은결핵이 되고 비흡습성을 가진 에어로졸은 빙정핵이 됩니다. 수적과 빙정은 그 표면에서의 수증기의 밀도보다 주변의 수증기 밀도가 더 클 때 성장합니다. 구름의 형성을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여 단열 팽창, 냉각, 포화하여 수증기가 은결 또는 빙결하면서 형성됩니다. 공기 상승의 메커니즘을 통해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여 냉각되고 은결 고도에 이르러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것으로 구름 형성과 성장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